이거 검증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제가 딱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보여주냐 하면, 저는 지금 가격 이평선도 없어요. 가격 이평선. 그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평선이 없어요. 이평선 없고요. 그죠? 제일 흔한 선 하나 없어요. 오로지 기준봉 갖고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뭘 안 하냐? 저는 지수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지수. 가격 이평선도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서 저는 뭐 정배열이니 역배열이니 제가 기준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혀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는 그죠? 그 지수가 빠져서 손절이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쳤습니다라는 얘기 전혀 저는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수가 좋아서 얘가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또 뭘 또 얘기 안 하냐면 기업이 아주 좋아서 기업 분석을 아예 안 합니다. 그죠? 안 하고 오직 저는 기준봉, 그죠? 기준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 양봉의 이 모습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부러 또 더더욱 그 흔한 그 가격 이평선 이런 거 정별도 얘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저는 오로지 이 기준봉 그리고 그러니까 기준봉에 따른 세 가지 조건이겠죠, 그죠?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죠? 거래량 또 체크 좀 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 갔지? 여기 거래량 그죠? 여기 저기 보이시죠? 예, 거래량과 거래 대금 온리 보는 게 그다음에 이 양봉 몇 프로짜리 양봉이냐? 예, 이것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뭘 얘기합니까? 뒤에 타점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이건 아니다. 요것만 제대로만 여러분들 인식을 해도 여러분들 쉽게 주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수, 뭐 누스, 기업 분석, 테마도 전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테마, 뭐 주도주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런 게 다가 아니다. 그죠? 모든 주식에는 이런 게 다가 아니다. 세력이 들어왔는데 얘가 왔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절대 얘네가 우리를 갖다가 속일 수가 없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절대 수익 내는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 뉴스, 어떤 기업 분석 그런 공부를 안 하셔도 의뢰이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그게 다 녹아져 있다라고 첫날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걸 한 번 더 짚고 싶네요. 저는 절대 첫날도 말했지만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또 뭐가 있냐? 절대 100% 기법은 없어요. 이거 100% 무조건 이렇게만 따라하면 100%다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 이런 기법 없습니다. 이런 기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기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사기꾼의 그 또 유형은 60 내가 수익이 10% 20% 10% 이상 난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이거. 리딩을 했던 리딩방에서 리딩만 해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뭐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절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가 매매하는 구조는요. 예, 뭐 100% 수익 장담합니다. 뭐 연으로 따져도 100%는 힘들어요. 연으로 따져도. 근데 이제 보자고요. 근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이율을 갖고 말씀을 이제 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런 은행 그 앞에 보면 크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2.5%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사람 크기만큼 적혀 있어요. 현수막이. 그 위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율.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2.5가 너무 커서. 이렇게. 연이율이 2.5%예요. 근데 주식을 아예 모르면야, 예,
당연히 이게 안전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봉에서 매매를 한다 치면, 최소 못해도 2%는 벌어갑니다, 한 달에. 2에서 7%, 많게는 7%까지 벌 수가 있어요. 네, 정말. 2%만 벌어도 월 1년에 연이율 24%가 돼요. 되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 7%까지 되잖아요. 근데 7%까지 된다지만 평균 잡아서 한 4% 정도 보시면 돼요. 4에서 한 5%. 잘만 하신다면.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10% 이상을 자꾸만 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심보가 고약한 거죠. 절대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양봉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상위 랭커 0.1%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1억 갖고 매매를 하는데 월 1억을 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분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닥을 3번 쳐요. 3번, 4번을 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 3, 4번을 칩니다, 진짜. 이혼이요, 기본 이혼을 해요, 이혼. 이혼 기본 해요, 이혼. 이혼 기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혼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죽기 전까지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깨우침을 받아갖고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죠. 절대요. 절대 10% 이상,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저희. 이렇게 벌라고 하면요, 이혼 한번 하셔야 돼요, 이혼. 왜냐하면 10% 이상 벌면 월 연으로 따졌을 때 100% 이상 나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음봉 매매하는 사람들은 10%, 20% 번다 하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봉 매매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양봉 매매에선 절대 답이 못 찾아요. 양봉 매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몰빵해서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죠.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만들고 싶고 10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양봉 매매를 하세요. 근데 어떠냐 하면 현실은 1%도 안 돼요. 버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이런 사람들 돈 다 잃고요. 밑바닥 몇 번 치고 이혼 몇 번 하고 이혼 몇 번 하면 안 되죠. 예, 이혼하고 막 진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야 그나마 그 중에서 진짜 1%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지 다 페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떠한 구간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는 기준봉 구간이잖아요, 그죠? 기준봉 구간의 그 다음날 첫날, 둘째 날만 매매를 한다고 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확실히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가 나오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평균을 보고요. 평균을 보고, 그리고 나서 3%가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만 갖고 매매를 하다가 1000만 원 매매하다가 1000만 원 똑같은 거잖아요. 100만 원에서 계속 똑같이 했는데 3%가 나와요. 그럼 1000만 원에서 3%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 같이 매매를 하면 1억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억에 3%. 이렇게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억에 3%면 300만 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한 게 어디 구간이냐를 따져서 최고의 평균, 나만의 최고의 평균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 이상을 욕심을 낸다든가 절대 리딩을 받으면서 10% 절대 못 냅니다. 이거 낼 수 없어요. 예. 이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정말. 저 때도 제가 교육 중에 얘기도 있지만 1% 내기도 힘들어요. 리딩 받으면 1% 내기도 힘든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그렇게 주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준봉 다음날, 첫째 날, 둘째 날을 매매해라. 그러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세우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평균적으로 프로테지가 형성될 거다. 그러면 모찌 금액, 자본금을 늘려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자본금. 자본금을 늘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자본금을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금을 막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1,000만 원부터 그냥 엉뚱한 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1,000만 원이 500만 원 되고 500만 원이 100만 원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매매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막상 이게 매매를 하잖아요. 막상 어떠한 구간이 보여요. 근데 막상 어떻게 되냐면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참 어떠한 최악의 그거죠. 그죠? 그 전에 100만 원이라 또 계속 그 자리에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프로테지를 따지는 거예요. 평균 수익을. 그 평균 수익 안에 만약에 3%다, 5%다. 이게 정확히만 나와준다면 모찌 금액, 자기의 자본금은 뭐 3억을 하면 어떻고 2억을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매매는 똑같이 하니까 기준봉 다음날 두 개. 그러니까 좀 그런 말이지만 좀 말하기 좀 뭐한 말이지만 저는 이 기준봉 하나 믿고 나왔어요. 전업투자로 나왔어요. 회사를. 이 기준봉 다음날 이 매매를 갖고 이걸 보고 여기서 평균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업투자로 사람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기준봉에서도 매매를 하게 됐고요. 기준봉 매매, 당일 매매도 가능해졌고요. 기준봉 다음날 매매너도 물론 기준봉 매매에서도 당일 매매에서도 수익이 나고 그 다음날에도 수익이 나고 또 5일선 밑으로 떨어져도 매매 방법이 다 생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선은 기준봉이 발생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평균 수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다른 원리가 보여요. 다른 원리가.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되고요. 어떤 가설이 세우게 되고 자기가 기법을 만들게 돼요. 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래 왔으니까. 그거의 제일 첫 단추가 뭐냐? 이 기준봉 찾고 기준봉 기준의 필터링을 만들면서 가짓수를 많이 늘리고요. 자기만의 기준봉 기준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매매는 기준봉만 제대로 세우면 매매는 그냥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가냐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검증을 제가 맨날 가르쳐 드리잖아요. 검증을 통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하자면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경험치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경험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매를. 충분히 검증이 되니까 경험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도 모르게 매매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고요. 리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매매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마지막이 뭡니까? 주식은 전업투자예요. 전업투자. 이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이걸로 여러분들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기준봉 제가 계속 떠드는 이 기준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이룰 수 있는 매매냐? 이게 내가 매매를 했어. 근데 내가 내가 읽나 이걸로 해서? 내가 이걸 왜 읽지? 나중에 이거 읽지가 않는 구조인데? 분명히 이거는, 답이 있겠는데, 여기서? 왜? 저는 아무것도 안 깔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래량 거래 대금? 기준 이 봉 모습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여기다가 보조 지표를 RSI MACD인가? 그런 걸 여기 또 뭐죠? 보조 지표 또 볼륨 밴드를 제가 깔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볼륨 밴드 하단에서 매매를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준봉 나왔고 기준봉 나오면 기준봉만 제대로 고르면 뒤에 타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잡아도 여러분들 수익 구조로 올라간다. 예. 그리고 매도 폭은 얼마니? 그 폭에서 매도하면 되고 나머지 더 위에서 수익은 더 많이 보고 싶은 분들은 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떠한
경험치를 올리시면 이거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매도 폭은. 매도는 뭡니까? 대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매도의 수익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다 보니까 딱 이 폭이 딱 깔끔하더라고. 이 폭. 딱 주어진 폭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게 저는 그냥 그 경험치로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제 경험치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제 경험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매매가 되는 거죠. 제 매매가 아닌. 아름답잖아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요거는 나중에 한다고 첫 치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가 이제 수익이 났고요. 그죠? 네 개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점 20개 중에 네 개가 손실이면 20%잖아요. 그죠? 거점. 한 20%의 지금 확률로 갖고 막 했는데 20%의 그냥 확률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0%의 이제 확률이 나왔죠. 20%의 손실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야 역시 나는 80%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싸 이거 80% 수익이다. 오예 나 여기서 이제 돈 벌어야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 80%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네 개가 지금 이 네 종목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손실 본 거예요. 네 종목이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네 종목 20%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보냐, 여러분들.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예를 들자면 이게 또 바뀌어야 되니까 예. 뭐 넷게임즈 이제 손실을 봤어요. 어디서 손실을 봤냐면 요건가요? 이게 나와서 이거 사선을 걷더니 예, 이렇게 손실을 봤다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예,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내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지?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80% 승률이 여러분들 제일 좋은 90% 승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10개 중에 한 개가 또 이제 손실이 나요. 그죠? 그러면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나지? 그러면 또 그 한 개 갖고 만약에 100개 중에는 10개 아닙니까? 10개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손실이 안 날까?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어떤 조건들을 계속 지금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입이 계속 들어가져요. 뭐 제가 7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기준이 3가지 기준이 이게 앙쳐지는데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7가지가 됐냐? 그 얘기인 거죠. 7가지가 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러한 걸 막자. 그러니까 통계치가 확률을 올리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 마이너스 된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손실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올라가게 돼요. 예. 아유, 잠시만요. 승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전업투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수익된 8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종목 이거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얘기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전달됐나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 첫째,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뭡니까?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죠? 기준. 기준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타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지금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타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도 이제, 리딩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되고요. 그 사람들은 타점만 가르쳐 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손실이 좀 많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또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게 승률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승률을 보잖아요. 아까도 잠깐만 봐도 80% 승률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승률은 아니다. 실패 요인 20%가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이 2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만드냐에 따라서 20%의 손실이 10%로 이제 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여기서는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승률이 80%니까, 아싸, 나 이제 80% 승률이다. 그러니 이제 나 이제 돈만 벌어야지. 이런 생각. 이건 잘못됐다. 어쨌든 20%, 또 10%가 나오면 이 10%가 왜 나오지?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검증을 해서 이 10%를 막고자 하는 어떠한 기준을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이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80%의 확률이 나와요. 정말. 그쵸? 대충 해도 80% 나오잖아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소 75%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토탈하게 따졌을 때 80% 훨씬 넘겨요. 예. 85%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준만 갖고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7가지 기준을 갖고 가잖아요. 아, 여기 안 보이네. 그죠? 저는 7가지 기준을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7가지 기준.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죠. 제가 실패해봤던 20%. 처음에 30%겠죠, 그죠? 처음에는 40%겠죠, 손실이. 계속 저는 그걸 맞춰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냐? 10% 안쪽이죠. 승률이 90% 이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 이상 나오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카지노 가면 포카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승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90% 확률이 나오면 그때부터 돈을 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도. 아, 그쵸. 아, 올림픽 대균요. 그쵸. 갬블러라 하죠. 갬블러 이 사람들도 80%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 80% 갖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90% 이상이 나와야지. 90%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승률이 나오려면.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배우는 게 뭡니까? 검증, 그죠? 아니지. 처음에 기준, 그죠? 기준을 통한, 그죠? 여러분들 검증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검증에서 여러분들 또 뭘 배웁니까? 승률. 아까 이제 요번에 말씀드렸던 승률인데 승률에서 어떤 거요? 페인,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패된 거를, 그죠? 갖고 다시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률을 올리셔야 되는 거죠. 승률이 뭐냐? 통계죠. 통계치를 올리셔야 된다. 여러분들 걸로 하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경험치가 올라가요. 그죠? 경험치가 올라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홀로서기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전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전업 2007년도에 매매를, 이 주식이라는 애를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이 전업투자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게 꿈이었어요, 꿈. 전업투자자는 꿈이야. 이렇게 저는 꿈은 거즘,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가 보통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대통령 될 거예요. 꿈이잖아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다 꿈이잖아요. 그죠? 2002년도에 저희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죠? 2002년도에 저희, 그죠? 2002년도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에는 저희가 4강 때, 4강 때 누구랑 붙었지? 그건 기억은 안 나요. 저는 4강 때 누구랑 붙은 건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이 문구는 기억납니다. 그, 붉은 악마가 이렇게 그 큰 음악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아니요. 그 4강 아니에요. 저희가 4등, 3, 4위전에서 터키랑 붙었죠. 터키한테 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팻말이 저는 기억나요. 그러면 별 하나 있죠? 별 하나. 그죠? 별 하나 이거. 이게 우승되면 별 하나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꿈은 이루어집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진짜 난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들은데 엄청 그 감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었죠. 예. 독일이었나요? 제가 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저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주식도 이 전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저한테 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기준을 세우면서 이게 기준 세우는 게 제가 그때도 제 얘기했잖아요. 5년 걸린다. 5에서 6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기준 세우는 거를 지금 가르쳐 준다. 이 5, 6년을 제가 앞당겨 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걸 세우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꿈이 뭐가 됐냐면 여러분들 이 꿈이 참 웃긴 게 뭐가 됐냐면 목표가 되더라고 목표. 목표.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죠? 예. 이게 그냥 막연한 게 꿈 아닌가요? 막연하게 이루어지기 되게 힘든 게 꿈이고 목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만 하면 목표는 달성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아 빛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되겠구나. 예, 되겠구나. 정말 이게 뭔가 되겠구나. 예. 그게 뭐였냐면 다 이런 과정을 통한 거죠. 검증, 기준을 잡고 검증,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검증의 조건을 수정하고 이 모든 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지금 이 모든 지겹도록 지금 떠들고 있는 이런 모든 행위에서 이 전업 투자자까지 가는 길이 이게 첫 단추인 거죠.